마이클 잭슨과 다이애나 로스의 깊은 관계는 대중문화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기 작가들과 열렬한 팬들은 모타운의 여왕 다이애나 로스가 단순한 조언자나 동반자 이상의 존재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왔습니다. 그녀는 복잡하고 다소 가슴 아픈 의미에서 팝스타의 삶에서 궁극적인 연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디트로이트의 몽환적인 녹음 현장에서 시작되어 고인이 된 아이콘의 유언장에 숨겨진 놀라운 지시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궤적은 변함없는 충성심,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일반적인 로맨스의 정의를 완전히 뛰어넘는 친밀함으로 점철된 평생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아이 특별한 성공의 뿌리는 19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음악 역사가들은 공식적으로 모타운 레코드의 설립자 베리 고디가 잭슨 5를 발굴했다고 인정하지만 다이애나 로스는 대중에게 이 그룹을 소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디아나 주 게리 출신의 5 형제자매를 처음 만난 것은 디트로이트의 한 지역 음악 경연대회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활기 넘치고 젊었으며 똑같은 녹색 정장과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로스는 바로 그 순간 예술적 완벽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막내 마이클에게서 남다른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성공을 그저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젊은 가수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계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1969년 그녀는 에드 설리번 쇼에서 잭슨 5의 첫 전국 방송 무대를 직접 소개했고, 이는 잭슨 5를 미국 음악계의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잭슨 형제가 미국 중서부에서 화려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을 때 특이한 생활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서부 해안으로 이사한 후 잭슨 형제는 몇 달 동안 로스의 개인 저택에서 지냈습니다. 아이 장기간의 체류 기간 동안 마이클과 로스 사이에는 깊은 대리모 같은 관계가 싹 텄습니다. 어린 마이클의 실제 양육 방식은 아버지 조 잭슨의 엄격하고 때로는 가혹한 훈육 방식에 의해 좌우되었기에 로스는 신선하고 부드러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의 예술적 영혼에 깊이 투자하며 마치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보호적인 방식으로 그의 재능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을 자주 내 아이 또는 아기라고 불렀고, 마이클은 거의 숭배에 가까운 존경심으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예술적 시너지는 1978년 뮤지컬 영화 더 위즈 촬영장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배역을 따내기 전에도 무대 공연을 6번이나 봤던 젊은 보컬리스트는 로스의 도롯이 연기에 맞춰 허수아비 역을 맡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두 사람이 보여준 놀라운 케미스트리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끈끈한 우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둘 다 엄청난 집중력과 탁월한 직업 윤리를 지녔으며 관객 앞에서 공연할 때 느끼는 전율을 온몸으로 즐겼습니다. 영화 촬영 내내 마이클은 로스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사람의 깊은 애정은 결국 영화의 감정적 핵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그의 젊은 시절의 동경이 훨씬 더 복잡한 애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외부인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잭슨의 독립적인 음악 여정이 Off the Wall과 Thriller의 기념비적인 성공으로 정점을 찍었을 때 전 슈프림스 멤버였던 로스는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잭슨은 음악적 창작 활동과 시각적 미학 모두에 대해 로스의 인정을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로 여겼던 그는 로스가 자신에게 전해준 엄청난 지식과 그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느끼는 깊은 영광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1980년대 초 두 사람은 할리우드 엘리트 파티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잭슨은 로스와 함께 유명 업계 모임에 자주 참석했고, 목격자들은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속삭이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만남 속에서 언론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로스가 잭슨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인지, 보호하는 오빠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진정한 연인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수의 행동으로 인해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로맨스에 대한 소문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우아함과 육체적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
여러 차례의 성형수술로 얼굴이 극적으로 변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 슈퍼스타의 놀라운 외모적 유사성을 지적했습니다. 스릴러를 부른 가수가 그녀의 특정한 골격과 얼굴 특징을 모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모를 바꾸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타운의 디바는 이러한 이론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며 친구가 단지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외모를 바꾸고 싶어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의 피부색과 얼굴형이 비슷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변화하는 외모를 조롱하는 비평가들로부터 그를 맹렬히 보호하며 대중에게 그의 여정을 공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미디어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의 엄청난 부담과 세계적인 슈퍼스타로서 겪는 깊은 외로움을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다면적인 유대감은 1982년 히트곡 Dirty Diana 발매를 통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비록 아티스트는 나중에 이 곡이 공격적인 그룹 팬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곡이 전설적인 여가수 다이애나와의 강렬한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가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든 간에 두 사람의 정신적 유대감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가 부유한 노르웨이 하윤 재벌인 아르네 네스 주니어와 결혼하여 유럽으로 이주한 후에도 두 사람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다이애나는 나중에 비록 원하는 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의 깊은 감정적 유대감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고백했습니다. 1990년대가 진행되면서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사생활은 점점 더 격렬한 논란과 힘겨운 법적 분쟁에 휘말렸지만 그의 오랜 멘토였던 로스는 변함없이 그의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의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난 후 로스는 두 사람이 재결합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잭슨 가족이 겪는 고난에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스캔들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기자들과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단호히 거부하며 그 주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극히 사적인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잭슨이 비범하고 훌륭한 존재라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대중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잠시 멈추고 그를 판단하기 전에 연민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PAB 아이콘 프린스가 평생의 뮤즈였던 다이애나 로스에게 보여준 변함없는 충성심은 2009년 6월 25일 그의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 이전까지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에는 프린스의 어머니 캐서린 잭슨이 더 이상 양육을 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다이애나 로스를 세 자녀 프린스 페리스 블랭키스 외 제2 후견인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다이애나 로스에게 품었던 엄청난 믿음과 애정을 보여주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친형제나 오랜 기간 신뢰해온 기업 고문이 아닌 연예계에서 그의 대리모 역할을 해왔고 그의 영원한 꿈이었던 바로 그녀를 후견인으로 지명했습니다. 모타운의 전설인 그녀는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잠겨 말없이 비통해했습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부재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그의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사적인 애도 기간이 그와 나누었던 깊은 유대감을 기리는데 더 적합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성명에서 고인을 내 세상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의 세 자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재확인하며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나서서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수십 년 동안 두 사람의 애정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논의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일각의 전기 작가들은 전설적인 디바가 팝의 황제가 진정한 사랑의 열정을 품었던 유일한 여성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상황 때문에 그 열정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이들은 그가 그녀의 스타일을 모방하려 했던 경향,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녀의 존재를 끊임없이 필요로 했던 점,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살아있는 유산을 지켜주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강조합니다.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플라토닉한 헌신의 정점이었으며 서로에게 안식처를 찾은 두 명의 뛰어난 재능을 지닌 고립된 영혼의 아름다운 만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두게오장의 불멸의 유산은 그들의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적 협업과 관객들에게 선사한 매혹적인 스크린 속 순간들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냉혹하고 무자비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활동하면서도 그들은 서로의 천재성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눈에 그녀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꿈과 같았고 어린 시절부터 눈부신 재능을 꽃피운 소녀였으며 그는 평생을 바쳐 그 꿈의 주인공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는 영원한 몽상가였고 그녀는 그의 눈부신 성공을 자랑스러움과 모세엉애가 뒤섞인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얽히고 새얽힌 역사는 엘리트 유명인 문화의 피상적인 영역 안에서 가장 진실된 관계는 파파라치의 플래시 세례를 피해 숨겨진 관계라는 것을 가슴 아프게 증명합니다. 디트로이트에서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든 뮤지컬 더 위즈의 고된 리허설을 떠올리든 혹은 밤늦도록 속삭이던 전화통화를 나누든 두 거장은 멜로디에 대한 천재성과 서로에게 남긴 심리적 상처로 묶인 삶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그는 유언장에 그녀를 법적으로 기리는 것을 통해 자신을 대중에게 처음 알린 사람, 그리고 사회가 등을 돌렸을 때 굳건히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마지막 몇 년 동안의 가슴 아픈 궤적과 그의 이른 죽음은 그의 삶에서 몇 안 되는 변함없는 기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스승은 단연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왕위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해해준 보기 드문 조력자였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후손들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유대감은 영원한 충성의 특별한 예시이며 전설적인 음반 뒤에 숨겨진 인간을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사로잡는 부인할 수 없는 웅장한 힘입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간직한 보고이자 주류 사회가 결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친밀함을 굳건히 지켜준 존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후세대가 그들의 예술적 공헌을 재조명하는 가운데 1990년 자선 갈라 행사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 있고 그의 눈빛에서 순수한 경외심이 빛나는 모습은 그들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최고의 시각적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수많은 진심 어린 감사, 영적인 교감, 그리고 지리적 거리나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서로를 영원히 지지하겠다는 말없는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녀는 그의 삶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장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꿰뚫는 실타래와 같았고 그의 마지막 숨결까지 깊은 사랑이자 흔들림 없는 북극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모타운 패밀리라는 배타적인 공연 집단의 역동성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모타운은 특정한 시대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 시대의 뿌리에 영원히 얽매여 있던 아티스트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깊이 연결된 집단 안에서도 이 두 아티스트 사이의 끌림은 비할 데 없이 특별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외모를 닮으려 애쓴 것은 단순한 자기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서 목격한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는 절박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내면에 자신에 대한 행복을 갈망했기에 그녀의 외면을 담고자 했습니다. 깊은 감정적 지능을 지닌 그녀는 이러한 그의 행동을 모욕이 아닌 이미 자신의 페르소나를 규정해 놓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간절히 찾는 동료의 진심 어린 찬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확정적인 작별이 아닌 영원한 연결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유언에 그녀를 포함시킴으로써 그녀의 인도하는 손길이 자녀들의 운명을 끊임없이 빚어내고 자신의 역사적인 과거와 자녀들의 미래를 매끄럽게 연결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의존의 표현은 그녀가 그의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인물이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기념비적인 경력의 출발선에 섰고 그의 마음속에서 그 끝을 지키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눴던 은유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사랑 노래는 시간을 초월하여 울려 퍼지며 그들의 깊은 유대감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기억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결국 세계 음악계의 두 거장은 그 어떤 타블로이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마법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역동적인 관계는 우정과 예술적 영감의 신성한 안식처 역할을 했습니다. 전설적인 가수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신을 처음 마이크 앞으로 이끌어준 여인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있으며, 그녀는 자신이 키워낸 슈퍼스타의 발자취를 tirelessly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발구한 아이 희귀한 보물은 전례 없는 삶의 쉴 새 없이 펼쳐지는 시련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멈춰달라는 간절한 부탁으로 시작되어 결코 끝나지 않은 진정한 인연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